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금요일 저녁 남한서성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3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죠. 남한서성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 가능한데요.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시고 또 그 안에 채팅방도 활용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될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동안에 12시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 어떻게 또 변화했는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다시 한번 S&P와 나스닥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S&P 500지수 2758.50포인트로 0.74%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스닥도 추가적인 상승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면서 0.79% 상승분이고요. 7,027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는 1.23달러가 깨진 이후 다시 소폭 올라갑니다. 보합권 움직임에서 오늘은 좀 치열한 공방 벌이고 있는데요. 1.2315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FX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올라가면서 1320달러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앞서서 저희 1부에서는 1316달러, 후반대 가격대였는데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면서 1320.4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 살펴드린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61달러는 회복이 된 상황이고 초반대 가격대까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61.11달러로 1% 넘는 다시 강한 반등 이어가면서 1.28% 상승분 보이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는 S&P와 나스닥 모두 앞서서 또 마스터님이 매수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죠. 계속적으로 상승 방향을 상당히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꽤 연이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 현재 1.23달러를 좀 기준으로 치열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합권 움직임에서 일단은 좀 공방 벌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도 1320달러를 회복이 됐고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61달러가 회복이 되면서 초반대에서 지지가 되는 현재 개장 후 30분이 지난 현재 시각의 시세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세 번째 이슈로 크루드오일을 짚어드렸는데 61.20달러 일단은 좀 회복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저희 신세계 진행되는 2시간 안에 또 마스터님 말씀해주신 전략까지 다시 한번 좀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였죠. 골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가 이제 막 또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시기적절한 것 같은데요. 1320달러 회복이 된 골드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 전일장 좀 센 음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요. 어제장도 1320달러는 지켰지만 오늘장은 1320달러가 좀 빠르게 이탈이 되면서 오늘의 저가는 1313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 중에서도 1313달러가 좀 단단한 좀 메인 가격대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지지가 되면서 1320달러 다시 회복됐는데요.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눌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홀로 업이고요. 지금 두 분께서는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다시 좀 올라가면 1321달러 기록을 하고 있는 골드인데요. 그렇다면은 마스터님, 네, 골드 전략 세워주시죠. 궁금하네요. 네, 먼저 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단식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피봇 자리, 그러니까 매수냐 매도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리는 1322.7, 정확하게 지금 1322.7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322.7에서는 매도로 공략을 하시고, 목표가 1차 목표가는 1312.6, 1312.6이 되고 1312.6이 또 하방으로 뚫린다, 네. 하향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1300불까지 하방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변동폭은 수반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대응할 수 있는 건 1322.7에서 매도, 그 다음에 1312.6에서 청산, 이 구간에서만 거래를 하셔도 오늘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큰 무리수 두지 마시고요. 골드 같은 경우도 1322와 1312면 백특입니다. 요즘 하루 평균 골드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어떠한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변동폭이 크지 않으니까 하루 평균 한 100틱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1322.7에서 매도, 그 다음에 1313 정도에서는 청산, 그리고 또 올라오면 또 매도, 이런 전략으로 오늘 골드는 나가시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13이 하단에서 1313 아래에서 종가가 오늘 끝난다, 그러면 골드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초반까지는 매도 쪽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일단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보시는 그런 큰 흐름 안에서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반등시 좀 매도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1320달러, 거의 이제 말씀해주신 진입가도 뭐 가까이 올 것 같아요. 현재 1320.4달러인데 1322.7달러 선에서 매도적인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1312.6달러 선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어제의 저가가 1313달러였는데요. 오늘도 1313달러 아래 계속적으로 이탈이 된다면 다음 주 초반까지도 하방세 좀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312달러도 깨진다면 하방 쪽으로는 1300달러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점, 큰 흐름과 그리고 또 오늘 데이 관점에서의 매매 전략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최근에 마스터님 말씀하셨듯이 그 움직이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좀 흔치 않을 수가 있는데 매도적인 관점으로 잘 좀 가져가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같은 다운 의견인 김경윤 PD, 네, 다운이죠? 네. 네, 일단 달러 강세 그리고 북미 긴장감 완화로 인해서 골드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홍콩을 베이스로 활동하는 트레이더의 인터뷰가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위험자산 거래가 유발된 면이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안전자산에는 다소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국면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트럼프가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무역 전쟁 우려가 좀 시장을 흔들었었죠. 이로 인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엔 대비해서 16개월의 최저치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골드 가격대에 대해서는 소시에테 제네럴 쪽에서 전망을 내놨는데요. 우리는 골드를 완만한 하락세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환경이 역풍이 될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만한 하락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마도 이제 골드가 6개월 안에 1275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또 로이터의 기술적 분석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 지지대인 1317달러를 깨고 내려간다면 골드는 1307달러에서 1312달러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발표되었던 이 고용지표를 굉장히 좀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전부터 지금 오늘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예측치부터 좀 나름 좀 호조세였기 때문에 골드의 경우는 오늘 하락 리스크가 크다라고 전망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고용지표 호조로 골드 하락을 견인했다라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한 의견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저희가 전달을 해드린 상황인데요. 자, 골드에 대해서는 하방 쪽의 의견, 외신 쪽과 지금 마스터님도 좀 세부적인 전략을 매도적인 관점으로 드렸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 현재 1321.3달러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22.7라인에서 매도적인 관점 진입 자리 주셨으니까요.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또는 이후에 매매하실 분들도 가격대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달을 도와드렸고 현재 시장 구간 앞서서 저희가 2부 오프닝 때 비교해서 크게 다른 점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또 나만승 맞성이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접수를 해주셨는데 유튜브와 문자, 전화로 다양한 루트 통해서 저희 쪽에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유튜브에 남겨주신 질문 먼저 함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골드 매도 두 계약을 1320달러에 두 계약을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시겠죠?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저희 쪽에 상담을 유튜브에 남겨주셨는데 일단 매도적인 관점은 맞잖아요, 마스터님. 네네. 근데 네. 가격대가 마스터님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가격대보다는 좀 아래쪽에 낮은 가격이고 그래서 좀 손실이실 것 같은데 두 계약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차트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22.7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매도 포지션을 갖고 계시는데 1322.7 위로 1322.7 위로 만약에 1시간짜리 캔들입니다. 1시간짜리 캔들로 종가 기준으로 1322.7 위로 만약에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조정을 줄 때 1323에서 손절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골드가 다시 1327달러까지 가면 이 자리에서 다시 매도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22.7 위로 올라타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23에서 손절을 했는데 1323으로 다시 내려가면 그때 아까 손절한 자리에서 다시 매도로 들어가시는 전략 유효하고요.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직 깨지지가 않았죠. 깨졌다라는 말은 1시간짜리 캔들이 종가가 1322.7 위에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캔들의 몸통이 1322.7 위로 올라타야만이 깨진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 미국장 열리고 난 이후에 쭉 보시면 1322.7 위로 몸통이 올라온 적이 하나도 없죠. 캔들 자체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322.7 위로 몸통이 안 올라왔죠. 그러면 매도 포지션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청산 자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12.6이니까 한 1312.7이나 8 정도에서 청산을 하시고 1312.6이 다시 몸통으로 깨지는 걸 확인을 하시고 다시 재매도를 들어가시는 전략.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은 보이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오늘 데이로 좀 거래하시는 분이 데이 트레이던지 아니면 스윙 트레이던지 모르겠지만 1312.8 그 정도에서 청산을 하시고 현재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은 현재 홀딩입니다. 홀딩. 그 대신 기억하실 부분은 1322.7 위로 종가가 끝나면 그때는 손절을 하고 나오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320달러의 매도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60분봉으로 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60분봉으로 종가 이 몸통이 일단 1,322.2달러 부근을 좀 돌파를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손절을 좀 짧게 좀 처리를 하시고 다시 가격대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뭐 그렇게 돌파하지 않는다면 매도적인 관점으로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던 목표가죠. 1,312달러 부근, 1,312.6달러 부근 좀 목표가를 설정해드렸고 뭐 7, 8 먼저 온 자리에서 또 청산을 하시라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마스터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60분봉을 좀 기준으로 종가를 확인하셔라라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유튜브로 또 올려주신 질문인데 좀 궁금하시다고 좀 먼저 올려주셨어요. 좀 농산물 쪽에 궁금해하셔서 뭐 다른 투자 그런 정보를 좀 얻으시기 어려우셔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자, 농산물 코코아가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시황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저희 쪽에 질문을 주셨는데 이 시황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좀 여쭤보신 건 또 김경영 PD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네. 김경영 PD 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네. 좀 굉장히 생소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코코아에 대한 시황을 이번에 좀 처음 덕분에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시간 전에 로이터에 이런 소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Ivory Coast to reduce cocoa output over next 2 years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게 이제 코트디부아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코코아의 생산량으로 치면 코트디부아르가 세계 3위라고 하고요.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트디부아르 쪽에서의 결정이 코코아 그 생산량이라든지 수출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16년도에서 17년도부터 코코아 이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코트디부아르 쪽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타개를 하고자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이 생산량을 증대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하겠다라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코아가 공급 과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중단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higher grade seeds and plants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조금 하이브리드 종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코코아 종을 이제 분배하는 것도 배분하는 것도 이제 중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급을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이제 마르스라든지 네슬레와 같은 기업들이 이런 시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코코아 가격뿐만 아니라 초콜릿 가격도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쪽 그 코트디부아르 쪽에서는 2016년도, 17년도부터 이 글로벌 코코아 공급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가격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18년도, 19년도 시즌에는 이런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시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배도 잠시 하지 않을 것이고 네. 공급량도 좀 제한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향후에 뭐 좀 길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는 뭐 아직은 알 수 없겠지만 왜냐하면 이걸 언제부터 확실히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발표는 네.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기사에선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지금 한 2, 3년 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코아 농산물 좀 생소한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뭐 보신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고 저희 쪽에서도 생소하지만 또 시청자분께서 궁금해 하셔서 저희 김경영 PD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코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종목이든 그렇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런 가격 변화가 최근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코코아 생산량 3위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생산량 축소 발표에 의해서도 좀 최근에 많은 영향을 받고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신 쪽의 의견 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또 정보 전달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 많이 해보시고 앞으로 매매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역시 지금 유튜브로 주신 질문인데요. 일단 미 국채를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미 국채를 매수하셨고, 지금 10년물이시겠죠. 120-02에 한 계약을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데, 방향성 좀 짚어주세요라고 저희 애청자분께서 좀 올려주셨는데요. 자, 먼저 오늘의 지금 10년 국채 오늘장의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국채 오늘장은요, 저도 차트를 보는데, 119-31.0선 입니다. 120선을 좀 이탈한 상황인데요. 지금 매수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손실권에 있으시고 추가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실 그런 의향도 있으신 것 같은데 현재 119-31.0선으로 0.22%가 빠진 상황입니다. 전일은 좀 상승을 했지만 그대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자, 마스터님 지금 120-02에 한 계약을 매수하셨고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여유를 두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방향성은 매도 이렇게 좀 방향성도 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10년물 국채 보시게 되면 현재는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가깝고 계속해서 지금 지루하게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데요. 적어도 120-20 위로 120-20 위로 올라타야만이 그때부터 우리가 10년물 국채는 매수 쪽으로 보는 게 좋고요. 그래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12월 28일 날 찍었던 저점 119-21 정도 여기에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추가 매수는 가능하고 목표가는 길게 보실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는 길게 보실 수가 없고 전자의 고점이었던 부분 120-22 정도 이 정도까지밖에 목표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뭐 가지고 길게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보다는 짧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추가 매수는 전자의 2월 28일 날 찍었던 저점 부근에 왔었을 때만 가능하고 뭐 섣불리 그냥 뭐 무조건 추가로 매수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현재 구간은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0년물 국채인데요. 지금 일단 추세를 좀 확인을 해드렸어요. 추세가 지금 좀 매도적인 추세로 확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120-02선에 지금 매수로 들어가셨는데 매수로 보신 분에 대해서는 좀 짧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목표가 그래서 120-22까지를 목표가를 좀 두셨고요. 추가적으로 계약수를 좀 실으실 의향이시라면은 119-21선 이 저점에서의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매도적인 추세가 좀 강한 만큼 일단 목표가도 좀 짧게 좀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할 때도 좀 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좀 가격대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보다는 지금 하방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많이 내려왔네 내가 매수로 들어가서 좀 수익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올라왔었을 때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연내에도 금리 인상을 3차례 더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그런 국면이고 중장기 추세적으로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하향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전에 제가 누굽니까? 김옥윤 해설위원하고 나와가지고 그때 나왔었을 때 설명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중요했던 굉장히 중요했던 지지 라인이죠. 이 라인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 지지선은 저항선 역할을 한다. 이 저항선에 가까이 올수록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큰 수익이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거의 근접해서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이런 자리가
매도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거래를 하시는 것이지 저점이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은 안 맞다. 항상 그 추세에 순응하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올라왔었을 때 좀 기다리셨다가 올라왔었을 때 매도로 전려가는 그러한 매매로 진행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채에 대해서도 일단 현재 보고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유튜브에 좀 남겨주신 상담 좀 도와드렸고, 지금 시각 23분 56초 지나가는데 좀 종목들별로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시세 중간 점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상승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어갔는데 더욱더 높여갑니다. 고점. S&P 500 지수는요. 2762포인트까지 돌파가 된 상황이고요. 0.90%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보실까요? 나스닥도 역시나 더욱더 강한 상황인데요. 7,000포인트는 뭐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고 7,038포인트까지 돌파한 상황입니다. 0.95%로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유로FX는 1.23달러 회복된 이후에 좀 잔잔한 모습인데요. 다시 좀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 속에서 1.2330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보실까요? 자, 골드 오늘장 좀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갈까요? 1323.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8% 강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올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올도 역시나 61달러 지지가 된 상황이고요. 61.20달러로 1.44% 상승한 가격대 다시 한번 시세를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뭐 지수는 고점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FX는 1.23달러, 그리고 골드는 1323달러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올도 61달러 지지가 완전히 된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로 주신 질문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유로에 대해서도 질문 좀 많이 주시는데, 끝자리 814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유로FX를 3월물 4계약을 좀 실으셨고 1.2100달러의 매도 중인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걸까요? 라고 지금 현재 추세도 여쭤보셨고 현재 물리신 포지션에 대해서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1.2100달러의 매도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매도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시죠? 4계약이나 들어가셨는데 지금 가격대가 상승으로 가고 있어서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간다면 이제 손절을 좀 잘라대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여쭤보시는 것 같고, 이미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좀 마음이 급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1.2100이면은 3월물 좀 꽤 오래전 보유하셨나요? 좀 가격대가 생소한 가격대인데요. 그렇죠? 맞는 가격대일까요? 예, 다시 한번 2.2100년 같으면 네. 거의 1월달? 네. 1월 달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네. 미리 3월물을 네.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3월물을 들어가셔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지금 질문하신 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실 건데, 네. 일단은 유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일부 순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큰 틀에서는 유로는 매도 쪽으로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3월달 저점인 1.2200 일단 1.2200에서는 손절을 지금 아까 4계약이시라고 그러냐? 그러면 2계약만 일단 손절을 하십시오. 1.2200에서 손절을 하시고 다시 유로화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매도로 더 좋은 가격에서 매도로 들어가고, 만약에 1.2200을 깨고 하방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1.2200 하방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남은
두 계약은 네. 계속해서 그냥 네. 유지를 하고 네. 가시는 전략. 네. 뭐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예. 마스터님, 저희가 이상하다고 마스터님이랑 저랑 지금 좀 한참 헤매고 있었잖아요. 가격대가 너무 좀 생소해서 다시 문자를 주셨네요. 3을 빠뜨리신 것 같아요. 1.23100에 가격대 완전히 지금 마스터님이 잠시 네, 이게 얼마라고요? 맞다.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1.23100달러라고 하십니다. 다시 좀 정정할게요. 그럼 거의 뭐 네. 지금 현재 있는 가격과 별 차이가 없는데. 맞아요. 예, 그러시면은 네. 매도시니까. 네. 매도시면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370. 1.2370. 네, 2.2370이 손절 라인이 됩니다. 1.2370 위로 올라타면 네. 손절이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도로 보유를 하십니다. 매도를 보유를 하시는데 현재 네. 현재 4계약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1차적으로 1.2265 65. 1.2265에서 네. 2계약 익절하시고요. 네. 나머지 물량은 1.2200 1.2200에서 네. 나머지 총 물량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는 뭐 100. 네. 아까 2100이라고 네, 네, 해가지고 네, 네, 아까 네. 그때도 제가 1.2200에서 네. 털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 1차 목표가 1.2265 2차 최종 목표가 1.2200 그렇게 하면 충분히 수익으로 마감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유로는 매수가 아니고 매도 포지션이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 정정된 가격대를 보니까 조금은 안심이에요. 네.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이 손실이 좀 시간도 오래 걸리실 것 같고, 오래 또 보유하셨던 것 같고, 이런 마음에 좀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면은요, 1.23700 라인에 일단 손절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내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수를 좀 반절로 좀 운영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신 것 같은데요. 하방 쪽으로는 뭐 추세는 워낙 앞서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추세는 맞는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일단 2계약을 먼저 익절 잡고 1.2265달러 익절 잡고 2계약을 좀 청산하시고 나머지 2계약의 최종 목표가는 1.2200달러에 청산하시는 그런 전략 다시 한번 좀 운영 전략이죠. 다계약이시기 때문에 이 다계약이실 때는 좀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그 부분 익절 잡고 대응하시라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 질문까지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김경영 PD도 외신 쪽의 의견 많이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끊임없이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유로 통화도 그렇고요. 다른 기타 통화에 대해서도 또는 다른 시장에 대한 종목도 달러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네. 달러가 오늘 하루 아침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지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요즘에 네. 요즘에 제가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네.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근데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기회가 돼서 달러 네. 인덱스 네. 좀 제대로 좀 아시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너무 좋아요.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겠죠. 달러 인덱스는 단순하게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스웨덴의 크로네, 좀 생소할 겁니다. 네. 스웨덴의 크로네, 그 다음에 프랑스의 프랑, 스위스 프랑, 스위스의 스위스 프랑, 이 6개 통화의 비중을 다 각각이 둬가지고 이 비중을 둬가지고 현재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를 지표로, 인덱스로, 차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달러 인덱스가 선행이냐, 내지는 반대로 유로가 선행이냐, 이건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달러 인덱스를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보는데, 물론 그렇게 보셔도 큰 오류는 범하진 않는데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달러 인덱스는 후행성이에요. 나머지 통화 상품에 대한 후행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보면 수치가 나오죠. 네. 90.2, 89.2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 수치가 뭐의 기준인 줄 아십니까? 달러
달러 인덱스의 이 수치요? 예. 우리가 뭐 오늘 달러 인덱스가 89다. 지수니까. 예. 메이저 다른 통화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느냐? 그게 아니고, 달러 인덱스를 1973년 3월 달에 만들었어요. 네. 1973년 3월부터 달러 인덱스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든 날, 야, 오늘을 100으로 잡자. 그래서 그날이 100이고, 그러니까 1973년도 100으로 잡고, 오늘 예를 들어서 90이면, 달러가 그때 대비 10% 지금 달러가 하락이 돼 있다. 그러면 현재 90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타통화 그러니까 각국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자국의 통화가 달러 대비 10% 상승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네. 어렵나요? 네. 그러면 네네. 여기서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네. 달러 인덱스 뭐 길게 볼 필요도 없고 2018년도 최고점 그리고 2018년도 최저점 여기에서 현재 처해져 있는 자리가 공교롭게도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디냐? 2018년도 최고점과 2018년도 최저점의 딱 중간 센터가 90.23이에요. 이건 머릿속에 딱 여러분들이 입력을 시켜놓으면 됩니다. 90.23 아래가 있으면 달러가 약세화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적인 약세가 아니고 현재 2018년도 돌아가지고 현재 달러가 약세 기조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90 아래에 있죠. 그러면 달러가 현재 다시 약세로 돌아가고 있구나. 어제 강하게 달러가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약세다. 적어도 90.23 위로 올라서야만이 그때부터 달러가 강세구나.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트를 하나 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달러 인덱스 보셨죠? 왼쪽에 있는 게 유로와 일봉 차트입니다. 왼쪽이요? 왼쪽이, 오른쪽이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제가 차트를. 지금 이게 맞는 방향이 아니라 뒤집은 방향이라고요? 똑같은 차트를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하고 네. 원래 달러 인덱스 차트는 이거예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네. 맞죠? 끝이 끝이 좀 올라가고 있는 저점을 찍고 나서 이 달러 인덱스를 그대로 반대로 돌려놓은 겁니다. Y축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차트를 가끔씩은 저는 차트를 이렇게 뒤집어 봐요. 도저히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구분이 안 갈 때는 차트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뒤집어 놓으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기보다는 하락 쪽이 무게가 가죠.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달러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뒤집어 놨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걸 똑같은 차트인데 왼쪽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로화 차트, 일봉 차트예요. 어때요? 유사하네요. 유사한 게 아니고 거의 싱크율이 95%예요. 일봉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이 달러 인덱스를 보고 유로화를 거래를 하는데 반대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유로화를 보고 달러 인덱스를 거래를 하면 돼요. 엔화를 보고 달러 인덱스를 거래를 하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아까 제가 뭐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뭐 크로네, 스위스 프랑 이게 비중을 뒀다고 했는데 비중이 가장 높은 게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쳐주는 게 유로화예요. 유로화가 반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고 그 다음이 엔화인데 네. 이렇게 보면 유로화도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로화가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반대로 달러는 강세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로화 거래하신 분들 굳이 달러 인덱스를 본다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차트를 Y축을 뒤집어 놓고 보시면 조금 더 용이하게 볼 수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유로화가 먼저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보고 유로화를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유로화를 보고 달러 인덱스를 거래를 하는 거다. 이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셨어요? 네, 이해가 이해가 쏙쏙 됩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김경희 PD.
일단 90.23을 좀 기준으로 그렇죠. 보는 게 가장 좀 여기서 필요한 팁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일단 100이라는 숫자도 그 질문인지 몰랐어요. 김경희 네. PD랑 1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태어난 건지를 아, 여쭤보신 모르시는 거죠. 분들이 네, 꽤 많죠. 그러니까 네. 저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냐라고 좀 여쭤보신 줄 알았는데 100이라는 의미가 그런 탄생 비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100 안에서 숫자 뭐 89, 최근에 뭐 90, 91 뭐 이렇게 가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러 약세, 달러 강세라는 부분의 기준은 이 90.23을 좀 기준으로 삼으시고 다른 통화들도 거래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른 통화 중에서는 유로 통화가 가장 또 싱크가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두시고 바라보셔도 아주 참 도움이 많이 되는 팁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좀 뭔가 저희 신세계 코너 속의 코너 같은 느낌이었어요, 말씀님.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 인덱스 90.23을 기준으로 네, 시청자분께서도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벌써 38분 46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달러 인덱스를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다른 종목들 보시다가 이제 달러 인덱스 보실 때 지금 이제 또 새로운 눈으로 보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달러 인덱스가 90.05 공선으로 좀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S&P와 나스닥 1%가 넘게 지금 상승합니다. 오늘 마스터님 일부 첫 번째 이슈부터 S&P 매수 상방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700 이전에 50선까지는 일단은 상방이라고 다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목표가 수익 잘 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자, 지금 S&P 500은 2765포인트까지 돌파하면서 1%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나스닥도 역시나 1% 넘는 상승세고요. 7,050포인트까지 터치하고 있습니다. 1.12%까지 상승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1.23260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는 지금 1,321.6달러입니다. 0.07% 그 이상으로 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61달러는 지지가 되고 있지만 초반대 가격대에서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61.10달러로 1.28% 상승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다시 한번 시세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들 종목 중에서 지수가 오늘에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 일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매수적인 방향 마선님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가 2750포인트 정도였어요. 지금 좀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이 이상으로 좀 못 가고 있거든요. 마선님. 지금 현재 부분에서 막 만약에 지금 시장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 S&P 500을 굳이 또 들어가실 그런 마음이 있으신다면은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때요? 당연히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잠깐만 네. 제가 잠깐만 알겠습니다.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S&P 지수와 나스닥 모두 1% 넘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종목들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분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아마 이 상승분이 앞서서 뭐 김경희 PD가 이야기해줬던 고용지표의 영향 때문인지 또는 다른 이슈에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지 지금 현재 상황은 고점 높여가면서 꽤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개장을 한 지 11시 30분, 지금 1시간이 더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또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앞서서 네. 마스터님이 목표가 일단 좀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차트를 네. 잠깐 보시면 네. 제가 S&P 같은 경우에 최종 목표가는 2,79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790. 그리고 만약에 오늘 2,790 더 이상 가면 그건 여러분들께 아닙니다. 그건 더 우리가 머리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현재 S&P 같은 경우는 네. 마지막 파동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네. 2,790까지는 상승으로 보실 수가 있고 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매수를 진입을 못 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격 매수 들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죠. 2,745에서 네. 과감하게 2,745에서 매수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 12시 40분은 좀 넘었는데 네. 2,745까지 다시 충분히 내릴 수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또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 너무 비밀 공개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네. 보통
아마 이제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썸머타임이 네. 시작이 되죠. 맞습니다. 썸머타임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 해외 선물 특히 거래하시는 분들은 네. 좋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장이 빨리 시작이 돼서 맞아요. 아주 좋아요. 빨리 하고 잘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아마 우리 방송도 이제 10시부터 하겠죠. 네네. 그 새벽 1시까지 이거, 굉장히 힘들죠. 예, 힘든데, 이제 굉장히 이제 해외 선물에 아주 해피한 날들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아마 네. 유럽은 2주 있다가 썸머타임이 시행이 돼요. 미국하고 한 2주 정도 차이 네, 나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유럽 장이 끝나는 시간이 1시 반입니다. 현재 썸머타임 시행이 안 됐을 때 네. 1시 반인데 보통 이 추세는 현재 지금 S&P도 마찬가지고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한번 미국 장이 돌아가지고 시작이 되면 최소 유럽 장 끝나는 시간, 그러니까 1시 반에서 2시까지는 거의 원웨이로 갑니다. 거기에서 변곡이 주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에서 네. 먼저 이날 같은 경우에 네. 고점을 찍은 게 딱 언제냐, 이 시간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미국장이 시작되는 시간, 고점을 네. 때리고 내려와요. 네. 그리고 하단이 새벽 3시고 네. 이날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을 딱 찍은 게 새벽 1시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차트를 계속 보시면 특이사항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저점을 찍은 게 언제냐? 유럽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벽 2시예요. 그러니까 변곡은 하루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변곡 타임, 그러니까 어떠한 추세가 바뀌는 타임이 네. 미국장이 시작되는, 현재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1시 반에서 12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기에서 변곡이 안 생기고 유럽장에서부터 쭉 원웨이로 왔다. 그러면 그 다음 변곡이 생기는 게 언제냐? 1시 반에서 2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렸다 하신 분들은 일단 미국장에서 한번 추세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추세가 안 바뀌었다 그러면 굳이 차트 보고 올라가라 내려가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실 필요가 예, 없으시다. 그렇죠. 네. 유럽장 2시까지는 그냥 또 원웨이로 갑니다. 네. 근데 2시에도 변곡이 안 생기고 계속 간다 그러면 그냥 차트 안 보셔도 돼요. 그건 내일 아침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곡 타임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또 팁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차트에서 항상 우리가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Y축은 가격이에요. Y축은. 네. 근데 우리가 다 Y축만 따져요. 현재 가격이 얼마냐, 시세가 얼마냐. 하지만 X축이 시간이에요. 굉장히 시간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60분 캔들을 보는 이유. 맞아요. 거기에 있는 거고, 항상 여러분들 변곡은 아침 10시 반, 중국장이 시작할, 동경장과 중국장이 시작되는 10시 반. 그 다음에 유럽장 시작되는 오후 4시에서 5시, 그리고 미국장이 시작되는 11시 반에서 12시, 그 다음에 유럽장이 끝나는 1시 반에서 2시, 이 섹터를 4개로 나눠 가지고 보시게 되면 차트가 굉장히 편해요. 이날도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이날도 17시죠. 17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럽장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이때 여기에서 3월 5일 날도 변곡이 생겼죠. 그래서 쭉 올라갔어요. 언제까지 올라갔냐? 8시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그 다음 변곡이 생긴 게 또 미국장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미국장이 시작되는 시간. 근데 유럽장이 끝나는 시간까지도 계속 원웨이로 갔기 때문에 이날 S&P는 장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굳이 이거 날새 가면서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그렇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3월 3일 날도 마찬가지죠. 언제 변곡이 생겼습니까? 12시에 변곡이 생겼죠. 미국장이 시작되면서 변곡이 생긴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막 날새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쭉 보면 얘도 언제예요? 변곡이 새벽 1시죠. 새벽 1시에 생겨서 그냥 그 다음 날까지 원웨이로 내려왔어요. 얘도 뻔해요. 몇 시겠어요? 미국장 시작되는 12시. 이것도 이때 변곡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턴했죠. 이게 뭐예요? 유럽장 끝나는 시간. 네. 얘도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새벽 1시. 얘도 변곡. 그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네.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어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이제 유럽장이 끝나는 시간이구나. 미국장이 이제 시작되는 시간이구나. 청산.
내가 유럽장에서 매수를 들어갔어. 미국장에서 청산. 미국장에서 어떠한 추세를 확인하고 미국장에서 진입했어. 그리고 유럽장 끝나는 시간에 단타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 시간적인 전략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데 중요하니까 네. 그 팁 오늘 또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매매할 때는 거래 이제 Y축 가격대만 보고 이제 시간을 좀 구분을 안 하시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중요한 중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을 좀 마무리하는 금요일 남한사상 마스터님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오래 나오셔서 금요일장 마무리 그리고 또 오늘장 변동세 컸던 장 안에서도 다양한 종목 잘 짚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네. 그 두 미녀분들 사이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항상 네. 경쟁자가 있었는데 혼자 또 이렇게 청일점이 돼서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또 네. 피곤하고 또 수익 네.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네. 손실 나신 분들 우리가 하루 거래하고 이번 주 거래하고 말 거 아니니까 네. 힘내시고 영차 하시고 네. 또 다음 주 또 새로 오고 그러니까 다들 힘내시고 다들 성공 투자하시는 또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쭉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번 주 인사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유쾌한 에너지로 마지막 마무리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경영 PD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이번 주 굉장히 좀 시장 많이 흔들렸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슈도 많았고, 하지만 이제 마무리를 좀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밀을 알려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꽉 찬 이슈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남한세상 마스터님이 시간 고지를 좀 미리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해외 순문하시는 저희 시청자님들,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더욱더 좋은 시간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 신세계 10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요. 이제 시간 변경이 됐다라는 점,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잘 아시겠죠. 그 부분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찬 내용 전달을 도와드렸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